여러분 나중에 합격하시고 이제 가능한 빨리 사무소 내시면서 이제 중개업을 하셔야 됩니다. 중개업. 그런데 공인중개사들이 실무적으로 중개업하게 되면 따로 사업자 등록증 내잖아요. 중개업으로. 그런데 중개 분야가 아닌 거를 또 중개할 수도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중개 범위를 넘었으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따로 법인을 설립하더라고요. 법인 설립. 저희 친구도 보니까 중개업을 하면서 갑자기 통화하니까 야, 내가 며칠 전에 법인 설립했다. 법인 설립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개 업무, 중개할 수 없는 다른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법인으로 해야 됩니다. 또는 이제 수수료 문제. 뭐 토지나 상가는 몇 프로입니까? 0.9%잖아요. 0.9%. 그런데 3%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초과 수수료지요.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는 경우는 0.9%만 계약서 쓰고 초과분은요. 법인 쪽에서 컨설팅 계약서 쓰면 문제가 없어요. 그럴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구는 수수료를 많이 받나 봐.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계약서만 쓰고 초과분은 이제 컨설팅 계약서 쓰면 되니까. 저희 경우도 뭐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제가 쭉 해왔지만은 4월 한 두어 달 고생해가지고 이 10층 넘는 신축 건물인데 그 중에서 10개 층을 전부 다 이 임대 맞추는 거 병원으로 5개 층은 뭐 요양병이라든지 한방병원, 화상병이라든지 뭐 많잖아요. 정형외과라든지 이거 다 채워놨는데 이것도 중개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이거는 분양대행입니다. 분양대행. 분양대행이거든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10개 층을 이제 이번에 진행을 시켜놨거든요. 시켰는데 결국 이것과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부득불 법인 설립 들어가거든요. 지난주에 법인 설립한다고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1인 법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1인 법인. 내 혼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뭐 가족들 뭐 이사 넣고 감사 넣고 또 지인들 넣어버리면 그때부터 직원 쓰잖아요. 직원 쓰게 되면 의료보험 올라가지, 사례보험 내야 되겠지. 또 이제 이때 비용 물론 이런 경우에 복잡해지거든요. 처음에 1인 설립했다가 그때보다 차차 매출액이 좋아지면 이제 A도 넣고 B도 넣고 이제 늘려 나가면 되거든요. 저도 일단은 1인 법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법인 설립하시면 일단 비용은요 한 70만 원 들어가요. 법무사에서 법인에 대한 등기, 인감 봐주고 전부 다 만들어, 정관하고 회의로 다 만들어 주거든요. 그거 만들면 70만 원 들어가요. 70만 원. 만약에 80만 원 하면 깎으면 돼요. 70만 원. 70만 원. 게다가 또 이걸 다 들고 내가 막 쫓아가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세무사하고 구청하고 그럴 필요 없이 아는 회계사무소에서 다 맡겨버리면 이 사업자 등록 이것도 다 대행을 해주거든요. 요거 하나 또 한 3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1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사업자 받고 내일 가게 되면 이제 법인 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통장도 서류가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법인 인감, 법인 등기부부터 해가지고 또는 법인 뭐 목적, 정관, 회의록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가는구나. 역시 아무리 듣는 것보다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이제 막상 100만 원 들여가지고 법인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물론 제가 한 게 아니고 다 대행을 했지만은요. 대행을 했지만은. 참고로 이제 이런 이제 경험담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뭐 짧게 보더라도 이제 간접 경험이 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가 많이 바빠서 아마 주말쯤 토요일쯤 되면 따로 이제 제 카페에 이제 따로 이제 삼다수를 삼다수. 삶의 다양성을 나누는 수다방이거든요. 여기다가 뭐 경험담 해가지고 조금 정리해가지고 참고로 올릴 생각이니까 주말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건 여러분들도 나중에 실무하시면 꼭 중개만 한다 하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수수료를 더 받는다라든지
중개 업무 범위가 아닌 것들은 반드시 이제 법인으로 통해서 이제 또 진행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법인까지도 관심을 가지는 게 좋아요. 예. 아무래도 세금도 혜택을 본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 참고를 하시고요. 자, 우리 교재는 6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 자, 시장은 이제 한 문제에서 가끔씩 두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시장.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은 먼저 의의부터 공부하고요. 두 번째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 그리고 기능을 비교 정리합니다. 특성과 기능입니다. 세 번째가 효율적 시장이고요. 유의할 점은요. 효율적 시장에서 딱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 유형. 한 가지는 꼭 대비하셔야 됩니다. 항상 A급이니까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정보가치를 구하시오. 정보가치 묻는 계산 문제. 오늘 연습합니다. 예, 따로 지문 마지막 문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까지도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고 정보가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장의 단기, 장기 균형입니다. 여기까지 마시면 시장은 완벽한데요. 참고로 여기까지예요. 이번 시간은 1번, 2번, 3번 정리합니다. 요 세 가지는 지난번 들었던 대로 크게 뭐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 학습이 되고 다음 시간은요. 정보가치와 단기, 장기 균형. 얘는요. 좀 생소할 거예요. 계산 문제도 처음 불구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파트들은 또 4교시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시장의 의의부터 보겠는데 시장의 의의. 자, 먼저 부동산 시장은 자, 시장은 아시죠?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더라. 그런 장소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사고 판다. 이것서 가격이 결정이 돼요. 시장은요. 가격이 결정이 되는 장소를 가리키죠. 가격 결정 기구를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자 부부 연계라는 부동산 특성 때문에 바로 불안전 시장이 됩니다.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강의 노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불안전 시장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기준이 되는 완전 경쟁 시장을 비교하자. 여기서 완전 경쟁 시장은 가장 이상적 시장이고 기준적 시장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존재하기 어려워요. 그럼 이제 가장 이상적인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한 조건 네 가지도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죠. 동자, 다정. 그래서 동자는 다정스럽게 어울리더라. 동자, 다정 정됐습니다. 동자, 다정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모든 상품은 동일해야 된다. 상품의 동질성입니다. 두 번째, 자유로운 진입과 태그가 가능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수히 많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예요. 네 번째가 완전한 정보, 즉 정보의 완전성입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상 네 가지 동자, 다정 네 가지 조건을 모두 AND 조건 모두 갖춰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얘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비교합니다.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오른쪽에 부동산 나와 있죠. 부동산. 예. 그래서 이제 강의 노트는 안 나와 있구나. 자, 강의 노트 보시면 얘만 나와 있죠. 동자, 다정 쓰는 것만 나와 있죠. 그죠? 예. 설명이 좀 빠져 있네요. 부동산 비교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시장이다. 즉
부동산은 개별성 특성 때문에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맞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은 몇 억씩 하죠. 즉 고가성입니다. 몇 억씩 하기 때문에 진입도 어렵고 퇴거도 어려워요. 이것도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은 무수히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소수의 수요자와 공급자라는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지가 않더라. 네 번째,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불완전하죠. 그래서 자 바로 불완전한 정보가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정보가 완전할 수가 없다. 결국은요, 동자, 다정 네 가지가 모두 해당이 안 된다. 해당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아주 강한 형태의 불완전 시장이 되는 거예요. 불완전 시장이다. 의는 이제 이런 점만 비교하시면 돼요. 의에서는 이제 완전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럼 이제 목차 2번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이 나와 있죠. 특성과 기능이다. 그럼 이제 시장의 특성, 얘가 우리 시험은요, 그동안에 14번 나온 것으로 기억이 나고, 기능은 따로 2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특성이 압도적으로 중요한데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 하게 되면, 자, 근본적으로 부부 연계라는 부동산 특성 때문에 시장의 특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본다면, 자, 부동성에서 비롯된 특성입니다. 부동성. 다음에 부정성이다. 강의 노트 그대로 보시면 돼요. 다음에 영속성. 다음에 개별성이다. 여기까지 시장 특성을 연결하고요. 한 개 더 나와 있죠. 고가성이죠. 고가성. 여기까지 추가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시장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동산은 부동성 특성 때문에 부동성, 바로 불완전 시장이 되고요. 불완전한 시장이 되고. 두 번째, 부동성 특성 때문에 네모되어 있죠. 네모. 바로 국지적 시장입니다. 시장은 국지적 시장이 된대. 여기서 국지적 시장을 똑같은 말로 부분시장 이렇게 불러요. 그럼 얘는 결국 자 다른 말로 지역적 시장인데 결국 지역적으로 시장이 세분화된다. 시장의 세분화가 나타납니다. 기억나시죠? 똑같은 평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지방과 서울은요 가격 차이가 크잖아요. 뭐 때문에 지역이 다르니까. 바로 국지적이고 부분시장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 때문에 추상적 시장이다. 여기서 추상적 시장은요, 일정한 장소가 X가 돼요.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다. 따라서 부동산은요, 부동성 때문에 상품을 진열할 수가 없잖아요. 견본 제시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가 존재하기 어려운 추상적 시장이 일반적입니다. 네 번째, 네모되어 있죠. 네모. 이 네모가 뭐냐? 바로 부동산 시장은 외부 효과. 부동성 때문에 외부 효과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습니다. 만약에 어느 지역에 낙골 땅이 들어선대요. 동네가 확 죽어버려요. 시장이 확 죽어버립니다. 따라서 그만큼 외부 영향을 크게 받더라. 이런 것들이 모두가 부동성과 관련된 시장의 특징들입니다. 다음에 부정성. 부정성 때문에 관계된 시장의 특징은요. 부정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은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합니다.
특히 공급이 문제가 돼요. 지난 시간 공부했지만 특히 단기. 자, 기간이 단기면 탄력, 비탄력. 비탄력적이죠. 단기에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단기에 공급을 즉각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 부정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요, 바로 수요자 시장이다. 수요자 경쟁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마 이 그래프 하실 거예요. 부정성은 공급을 절대 증가 못 시킨다. 공급이 어떤 모양? 수직이죠. 얘가 바로 부정성입니다. 공급을 증가 못 시키는데 이렇게 수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이 강남 지역이면요, 강남의 땅은 절대 증가 못 시키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자꾸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인구가 감소합니다.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뭘 움직이고 뭐가 움직이더라? 수요가 움직이더라. 수요자 경쟁입니다. 또는 수요자 가격입니다. 세 번째, 부정성 특성 때문에 특히 땅은 절대 한정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즉 공사법상 규제가 심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정성과 관계된 시장의 특징들입니다. 다음에 영속성은 바로 시간 개념입니다. 시간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영속성 때문에 가격과 임대료 표시가 돼요. 가격은 소유권이니까 전 기간의 대가가 되고, 임료는요 바로 용익의 대가, 임대차 기간, 주로 단기를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주로 영속성 관점에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이 되었다. 이런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개별성 특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은요, 정보를 공개하기를 꺼려하죠. 정보의 비공개성입니다. 유통체계가 조직화 못되었다 해서 비조직성입니다. 똑같을 수가 없죠. 표준화가 어렵다. 비표준화성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BBB가 된대. 그래서 BBB가 되면서 모두가 개별성과 관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가성입니다. 자, 부동산은 몇 억씩 하기 때문에 나왔잖아요. 고가성. 네. 하기 때문에 결국 진입과 퇴거가 어려워요. 이 말은요, 진입 장벽이 높아요, 낮아요? 진입 장벽이 높다는 말이죠. 진입 장벽이 높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고가성 때문에 몇 억씩 하기 때문에 특히 자금의 유용성입니다.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여기서 자금의 유용성은 은행의 융자, 대출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의 융자, 대출을 하게 되면 특히 LTV 아시죠? DTI겠죠. 이런 것들을 규제하게 되면 자금이 묶이잖아요. 그만큼 시장을 미치게 되고, 얘를 완화시킨다, 확 풀어버리면 시장이 활성화되겠네요. 이에 따라서 시장량은 달라지는 거예요. 고가성 때문에 몇 억씩 하니까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다. 즉
몇 억씩 하니까 사는 것도 파는 것도 모두가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들이 모두가 고가성에서 비롯되는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특성 때문에 많은 시장의 특징들이 이렇게 많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특성 1이에요. 다음에 시장의 기능입니다. 자, 시장 기능도 암기하셨죠? 어떻게? 자고가 정량이죠. 그래서 자고가 정량 이렇게 암기했어요. 첫 번째, 시장 기능은 첫 번째, 바로 자원 배분 기능이죠.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더라. 자원 배분 기능입니다. 자, 고 교환이죠. 시장에서 교환도 가능하다. 교환 기능. 세 번째, 가격이 결정된다. 가격 창조 기능입니다.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 네 번째, 시장에서 여러 가지 관련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정보 제공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부동산의 양과 질의 조절이 가능하죠. 양과 질의 조절 기능입니다. 이상 자고가 정량 5가지가 시장의 기능에 속하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특성과 기능 비교했고요. 자, 여기까지 보았으니까 여기까지를 요약집 봅니다. 요약집. 요약집 보시면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네모 1번. 부동산 시장의 의인데요. 1번은 그냥 X 하시고요. 편안히 넘어가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패스합니다. 자, 2번 보게 되면 69페이지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이더라. 그러면 바로 1번 보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은 1번부터 4번까지 보시면 바로 동자, 다정 4가지가 나올 거예요. 동자, 다정 4가지를 확인하시면 되고. 괄호 2번요. 괄호 2번에서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죠. 얘가 전부 다 이겁니다. 이거. 얘를 전부 다 풀어서 쓴 것들입니다. 풀어서.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장의 특성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네모 3번. 부동산 시장 기능은요. 아래 보니까 항목 6개인데 4번은 삭제. 계속적 부지 경쟁 기능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해서 삭제해버리고. 그럼 5개가 뭐지? 자고가 정량 5가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71페이지. 네모 4번 있죠. 균형의 장단기 분석. 짚어 봅니다. 이거예요. 얘는요. 다음 시간 설명을 드릴 건데 복잡한 그래프를 3개나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 4번 파트는 따로 다음 시간 설명을 상세히 들어가니까 잠시 보류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면 네모 5번 72페이지입니다. 주택의 여과 과정과 주거분리. 얘는요. 부동산 정책에서도 공부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책 넘어가게 되면요. 이거 다 다시 한 번 더 언급 다 해서 정리를 따로 해드릴 거예요. 정책에서 보도록 할게요. 한 장 넘어갑니다. 74페이지. 네모 6번. 효율적 시장입니다. 효율적 시장. 자, 지금부터 74페이지 효율적 시장은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효율적 시장은 자, 개념은요. 부동산이나 주식은 특히 정보에 민감하죠. 그래서 어떤 정보가요. 즉각 지첩시 가치에 반영이 된대요. 어떤 정보가 지첩시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바로 효율적 시장 이렇게 불러요. 이때 정보 하게 되면요. 시점에 따라서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 3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종류가 세 가지가 나요. 큰 길쭉한 표가 있죠. 자, 이 표가 군데군데 칸이 자 비어져 있죠. 이 칸을 공부하시면서 같이 메꿔주시면 돼요. 표를. 자, 지금부터 표를 한 번 더 정리합니다. 표가 꽤 길죠. 자, 먼저 시장 형태가 나와요. 다음에 정보의 반영입니다. 다음에 분석 방법이 나오고요. 다음에 정보 비용이 나와요. 다음에 정상인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초과인이 나옵니다. 자, 하나씩 본다면 자, 시장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가 약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두 번째가 준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세 번째가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러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자, 특히 자, 요것 두 가지가 바로 부동산 시장이 되고요. 이 두 가지가 바로 한마디로 불안전 경쟁 시장입니다. 불안전 경쟁 시장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 바로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입니다. 여기까지 자,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본다면 정보가 세 가지죠.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약성 시장은 바로 과거 정보예요. 과거 정보가 즉각 가치에 반영이 되었다. 이게 바로 약성 시장이 되고요. 다음에 준강성 시장은 과거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정보를 말해요. 현재까지의 정보이다. 현재 정보. 여기까지가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고, 세 번째 강성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를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시장입니다. 그럼 얘가 뭡니까?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다른 말로 완전한 정보가 돼요. 완전한 정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정보라면 어떤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얘는 될 수가 없고요. 어디까지? 준강성까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어서 분석 방법인데요. 약성 시장은 과거 정보죠. 과거를 분석하자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간 비어져 있죠. 써주시면 돼요. 준강성 시장은 현재 정보죠. 현재 정보다. 현재를 분석하자 바로 기본적 분석입니다. 기본적 분석이 돼요. 여기서 과거나 현재는요, 우리가 검색만 잘하고 신경을 쓰게 되면요,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알 수 있는 정보다.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공표된 정보가 돼요. 공표된 정보가 되고. 그러나 주식이나 부동산은 미래는 알 수가 없잖아요. 얘가 바로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말해요. 공표되지 않은 정보다. 예를 들면 어느 회사의 내부 정보,
그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부 정보를 가리킨다. 그래서 결국 지문에서 공표된 정보권, 공표하지 않은 정보권 둘 다 합쳐버리면 바로 강성시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강성시장은 모든 정보를 다 알기 때문에 분석 자체가 전혀 필요가 없는 시장입니다. 다음에 정보 비용도 빈칸되어 있죠. 메꿔야 됩니다. 그러면 강성시장은 모든 정보를 전부 다 알기 때문에 다 알고 있잖아요. 얘는요. 정보 비용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불완전하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정보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세 번째. 정상 이유는요. 얘는 참고로 보시면 돼요. 세 가지 모두가 정상적인 이유는 전부 다 당연히 얻을 수가 있다. 오가 돼요. 마지막으로 초과인입니다. 초과인. 자, 초과인은요. 이렇게 구분합니다. 두 칸 나누었어요. 첫 번째가 원칙입니다. 두 번째가 예외가 돼요. 원칙과 예외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이 원칙이 되게 중요해요. 가장 많이 나옵니다.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모두가 원칙적으로 초과는 X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없다. 예외적으로 초과는요, 바로 X가 돼요. 이건 뭐냐면요. 자, 약성시장은 과거 정보를 다 알기 때문에 초과는 얻을 수가 없어요. 과거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특정 소수가 현재 정보나 미래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더 먹을 수가 있죠. 예외적으로. 이런 예외가 성립이 되고요. 다음에 준강성 시장은 과거, 현재까지는 다 알고 있는데 특정 소수가 미래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 이런 경우는 초과인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강성 시장은 모든 정보를 다 알기 때문에 어떤 예외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한눈에 보시면서 우리 시험에서 가장 자주 물었던 게 얘예요. 따라서 초과는 세 가지 모두가 원칙적으로 얻을 수가 없다. 다음에는요, 분석 방법입니다. 얘도 출제가 잘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이 가장 부합되는 시장이고,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 준강성까지의 시장이다. 여기까지만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효율적 시장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의 노트 보시면, 자, 참고표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할당이란 말이 붙게 되면 할당시킨다와 비슷한 말이 바로 할당시킨다 이꼴 배분시킨다, 배분시킨다, 할당시킨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부는요, 두 가지. 첫 번째가 이것의 개념이 뭐냐, 개념. 이론 문제는 개념만 잡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바로 계산 문제. 계산 문제. 앞에서 메모했죠. 바로 정보가치 구하시오. 정보가치 구하는 계산 문제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개념부터 먼저 보겠는데 첫 번째, 할당 효율적 시장은 첫 번째 네모되어 있죠, 네모. 자, 네모. 얘가 바로 초과윤이죠. 따라서 초과윤이 없는 시장입니다. 초과윤이 없는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초과윤이 없다고 했어요. 말 바꿔볼까요? 그걸로 초과윤이 있으면요. 있으면 할당이 돼요? 비할당이 돼요? 비할당. 그래서 초과윤이 없다 하면 할당, 있다면요 비할당.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초과윤이 없는 시장이 할당 효율적입니다. 자, 간단한 예를 든다면요. 이런 예도 기억날 겁니다. 예를 들면, 자, 투자안이 A하고 B, C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A에 투자하면 예상되는 기대 수익은 10% 수익이 예상이 되고요. B도 10%다. C도 10%다. 오, 수익이 똑같네요. 이러면 초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럴 때 초과인이 없다. 이때는 모든 수익이 똑같으니까 누구든지 아무 데나 투자하면 돼요. 이럴 때는 고루고루 투자가 되니까 고르게 할당이 돼요. 이렇게 초과인이 없는 이런 시장을 가리켜서 바로 할당 효율적이다라고 불러요. 초과인이 없는 시장입니다. 예를 바꾸세요. A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20%다. B는 10%다. C도 10%다. 자, 이때는요, 여러분들은 셋 중에 어디 투자한다? 예외가 없죠. 누구든지 전부 다 수익이 가장 높은 A에 투자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전국의 모든 자금이 전부 다 A로만 집중이 될 겁니다. 몰빵이 돼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얘는 더 크게 먹잖아요. 초관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이렇게 초관이 있는 시장이면 자원이 고르게 배분되지 않고 한쪽에 쏠려버립니다. 이렇게 초관이 있는 시장을 뭐라고 부른다? 바로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다. 비할당입니다. 따라서 초관이 있으면 비할당이고 없으면 할당 효율적입니다. 자, 이렇게 비교하니까 이 둘 중에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성립하는 것은 할당일 때, 비할당일 때. 이럴 때 투기가 성립이 됩니다. 해서 비할당일 때, 이럴 때 부동산 투기가 성립하더라. 따라서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요,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할 때 투기가 성립합니다. 예. 자, 따라서 초관이 없으면 할당, 있으면 비할당. 여기까지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할당 효율적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를 비교합니다. 양자가 이 꼴이 돼요. 양자가 같아지면 할당 효율적입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되면 초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또 표가 나와요. 자, 먼저 시장 형태가 나와요. 시장 형태.
자, 두 번째가 얘가 나옵니다. 정보가치랑 정보비용입니다. 세 번째가 초과윤이 나오고요. 네 번째가 부동산 투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할당 효율성입니다. 자, 표 빈칸이 몇 개 보이죠? 여러분이 이제 따라서 메꿔주시면 돼요. 첫 번째. 자, 시장은 두 가지죠.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 그다음에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당연히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이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불러주실래요? 완전 시장이 되기 위한 조건 네 가지 어떻게 하는 게 있다? 동자다정. 따라서 완전 시장이 되려면 모든 상품은 동질성,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 다수의 소유자와 공급자, 정보의 완전성. 그러니까 얘가 뭡니까? 정보의 완전성이죠. 누구나 정보를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으면요. 다 알기 때문에 정보 비용은 제로가 돼요.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정보 가치도 제로가 돼요. 그러면 얘는 등식이 성립이 되잖아요. 얘를 말이에요. 이럴 때는 초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다. 이럴 때 투기가 성립한다? 안 한다? 예, 안 한다. 이렇게 초과이 없는 시장은 할당이 돼요? 비할당이 돼요? 바로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초과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할당 효율적입니다. 다음에 자, 부동산 또는 불완전 시장은요. 따로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보 활동이 필요합니다. 정보 비용도 들어갑니다. 정보 비용.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보 비용이 500만 원 들어갔대요. 자, 어떤 사람이 외곽지 개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돈 500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먹었습니다. 아주 현명한 사람이죠. 이러면 등식이 성립이 안 된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유능한 사람은요. 이렇게 값싸게 정보를 얻어서 비싸게 크게 먹잖아요. 이러면요. 초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투기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초과이 있는 시장은요. 할당이 돼요? 비할당이 돼요? 비할당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500 주고 정보를 얻었는데 정보 가치도 500이다. 똔똔. 같아져 버린다. 아무것도 먹은 게 없잖아요. 이럴 때는 초과이 있다 없다? 없다. 투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초과이 없는 시장은 할당이 돼요? 비할당이 돼요? 할당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또는 불완전 시장은 초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할당, 비할당 둘 다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초과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할당 효율적입니다. 여기까지만 비교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시장 정리했으니까 요약집 간단히 확인해보고 쉬겠습니다. 요약집 보시면 74페이지 있죠. 자, 고려 1번 효율적 시장은요. 방금 칠판 요거 세 가지 약성, 준강성, 강성 해서 표로 정리해드렸고요. 다음에 고려 2번요. 고려 2번하고 4번입니다. 2번은 할당 효율적 시장의 개념. 4번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
요 표에서 다 보여드렸습니다. 개념하고 설명 다 드렸고요. 그럼 3번이 있죠. 정보가치. 정보가치. 얘가 바로 칠판 보시면 요거예요. 계산 문제. 그럼 박스 있죠. 자, 박스 보니까 정보가치 이꼴 확실한 상황의 현재가치. 확실 동그라미 확실. 빼기 불확실한 상황의 현재가치. 불확실 동그라미. 줄여서 뭐가 됩니까? 확실 빼기 불확실. 따라서 정보가치 계산 문제는 확실 빼기 불확실 이렇게 구하는구나. 감만 잡아 놓으시고요. 그럼 이제 정보가치는 확실 빼기 불확실인데요. 이에 대한 계산 문제는 오늘 지문이 있죠. 다 풀었는데 5번 문제 남았죠. 이 문제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가치 관한 계산 문제는요.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다음 시간에 전부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